안녕하세요. 쿠쿠닥스의 조성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킹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해자가 전날, 그 당일날 정신과를 갔고 이거를 심신미약 이런 식으로 양형을 좀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다. 이런 두 가지 점이 제 눈에 띄었었거든요. 특이하게도 정신과 의원에는 스토킹의 가해자들도 아주 가끔 오시기도 합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근데 아주 일부여서 모든 걸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기술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말로 하는 언어적인 의사표현 굉장히 좀 부족하고요. 사회적인 큐를 읽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 큐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말로 명시적으로 내뱉지 않아도 저 사람의 눈빛, 표정, 혹은 억양, 말투, 제스처 이런 것들을 읽는 능력, 사람들이 웃으면서 거절을 하거나 좋은 말로 거절을 하지만 그분들은 다른 비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읽어내는 부분이 어려움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눈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만나자고 한다거나 했을 때 나 그날은 뭐뭐 때문에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보통의 경우에는 두세 번 정도 그런 이제 거절을 당하고 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별로 마음이 없는 거구나 라고 하지만 사회적인 큐를 읽는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진짜로 그 사람이 사정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나를 못 본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타이밍을 잘 맞추면 다음엔 나를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 그리고 옛날 말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굉장히 좀 신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혼자 학습을 하거나 스킬을 익히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마음이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여러 번 시도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나의 마음을 받아줄 거다, 노력에 감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거절을 해도 자기가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콘크리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박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혹은 고정관념이 박히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토커에게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내가 의사표현을 너무 애매모호하게 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곤란한 상황을 겪는 건가? 자책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준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의해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자책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집착을 하거나 스토킹을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몇 번 반복되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떤 사생활을 알려고 하거나 집 주변에서 얼쩡거리거나 촬영을 하려거나 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경찰에 고발할 거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수의 스토커분들은 그런 말에 겁을 먹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연락을 하려고 하거나 접점을 찾으려고 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절하는 것도 나에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답정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내가 좋아서 튕기는 거다, 밀당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차단을 하거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사실 별 도움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까 날 이제 그만 놔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극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괴로워서라도 나에게 반응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가 평소 우울 증상이 있었고 범행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성을 지닐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울증인 경우에 이렇게 침착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뭔가 일을 도모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이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울증이면 잠도 못 자죠, 밥도 못 먹죠, 혹은 너무 무기력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하죠. 너무 우울할 땐 자살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이 이런 폭력성을 지녔다라는 말에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량 살인 후에 범죄자들이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1982년에 경북 의령에서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순경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파출소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마을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도 최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거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자신에 대한 공격성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굉장히 큰 공격성이 타인을 향하느냐 나를 향하느냐 그런 방향의 차이만 있는 거죠. 결국엔 그게 돌고 돌아서 대상이 없어지면 나 자신으로 올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대량 살인마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공분하는 지점이 이렇게 우울증이면 심신미약 받아가지고 감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심신미약의 개념은 1890년대에 영국에서 맨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망상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수상을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실수로 보좌관을 죽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환청과 망상 같은 정신과적 증상 때문에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이런 이제 사건의 백그라운드가 드러나게 되면서 법의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 사이에서 병에 의해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형을 좀 감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청, 환시, 망상과 같은 심한 정신과적인 증상 때문에 판단력이 없었다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심신미약을 결정하는 건 최종적으로 판사, 법관의 몫입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을 하죠. 대표적인 과정이 뭐냐면 국립법무병원에서 시행하는 정신감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한 달 정도간 폐쇄병동에 두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간호사들도 보호사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말과 행동, 수면과 생리적 현상들,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 범행 당시의 동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관찰을 하고 정신과적인 증상, 질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을 해서 판사님한테 드리는 과정이 정신감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다, 혹은 그것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모르는 여자를 살해를 한 사건인데,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좀 참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현병으로 인해서 폐쇄병동에 입원해서 치료받았던 병력을 갖고 있었고,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는 제대로 약물치료를 받거나 하지 못해서 상태가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망상이죠. 여자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해한 사건이었고, 이제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받아서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심신미약을 받는 경우가 조현병만 있지는 않습니다. 심한 지적장애, 심한 자폐성 장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심신미약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하게 공분을 샀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강서구 PC방 사건, 김성수 씨 사건입니다. 김성수 씨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를 한 사건이었는데, 김성수 씨도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우울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법무병원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았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 환경에서 자라났고, 폭력이 내면화된 상태, 그리고 우울증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렀던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저질렀을 때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성수 씨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몇 가지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을 때 형을 감형해야 한다라는 어떤 필수 조건이 아니라 형을 감형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을 감형하고 말고는 결국 판사의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신과가 마치 이제 감형을 받기 위해서 악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아직 실제로 진료실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정신과를 찾아오시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힘들어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족으로 이 사람들이 심신미약으로 판단이 나서 형을 살게 돼도 병원에서만 지내는 거니까 너무 편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국립법무병원 자체가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데다가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정시설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기본권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형을 사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계속 법무병원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을 채우게 되고 다시 교정시설로 보내져서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을 가장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형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정신과를 다니시는 환자분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강화되는 거 아닌가, 마치 정신과 다니는 사람들이 범죄자의 확률이 높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자료에서도 그렇듯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 어떤 정신질환의 경우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언론에 더 많이 좀 부각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신과 환자분들 만나보면 오히려 여리고 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피해를 받고 정신과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더 많고요. 그래서 그런 편견이 더 강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찍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병이라는 뒤에 숨어서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도 안타까운데요. 정신과는 자신의 마음이 힘들었을 때 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힘들고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과에 꾸준히 찾아오시고 자기 자신이 좋아지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나 자신에게 더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과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쿠크닥스였습니다.